시를 노랫말 삼아 선율을 붙인 가곡. 우리 가곡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가곡 탄생의 역사적 배경과 그 곡들을 지으신 작사가 작곡가님들의 이야기책입니다. 그 가곡들을 어떻게 쳐야 더 우리 가곡을 더 풍성하게 칠 수 있는지 반주법에 관한 그 반주법을 담은 책입니다. 한국 가곡 100년의 시간을 담은 반주 전문 피아니스트 정혜경을 만나봅니다. 아픈 우리 현대사와 함께 태동한 가곡은 100여 년 우리의 곁을 지켜왔는데요. 우리 가곡 이야기를 출간한 반주 전문 피아니스트 정혜경이 홍남파 가옥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아, 네.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아유, 선생님. 정 선생 오셨네. 네. 어서 오세요. 아유,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손이 차. 날씨 추운데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34곡의 가곡 이야기와 반주법에 대해 쓴 책. 그러니까 반주법이라고 해서 테크닉을 얘기한 게 아니고 정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다 연구하고 개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 선생님이 지금 알고 계신 이 여기 지금 봉숭아부터 그리워부터 이 모든 곡에 대한 반주를 해서 반주를 하시면서 느낀 점을 이렇게 다 놨거든요.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단행본으로 나와서 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입니다. 우리 가곡의 역사적 배경과 민족의 얼을 연구하며 어떻게 가곡을 반주할 것인가를 담았는데요. 피아노 연주와 가곡 반주는 무엇이 다를까요? 봉숭아는 홍남파 선생님의 첫 소설 천여혼 서두에 애수라는 제목의 바이올린 멜로디가 먼저 시작된 곡이고요. 그거를 김형준 작사가님께서 봉숭아라는 매개체를 써서 작사를 하셔서 그 애수라는 곡에다가 같이 함께 봉숭아라는 곡을 만들었습니다. 가곡을 제대로 반주하기 위해서는 곡이 탄생한 배경부터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1절에서는 만국의 한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편안하게 봉숭아를 부르고 그래서 내 모양이 처량하다. 여기 처량하다. 네, 이렇게 1절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일제 치하가 깊어지면서는 여름 가고 가을이 또 이렇게 오게 되는데 아름다운 날이지만 꽃송이를 모질게 침노를 해서 이렇게 부셔버리는 느낌이 나는 게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니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아름다운 악보에는 디미니언드로 되어 있지만 반주는 크레센도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침노하니 이런 식으로 침노한다는 뜻을 여기는 피아노로 되어 있지만 우리 연주는 좀 더 강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날 오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올해 제가 홍남파 집에서 이야기가 있는 한국 가곡의 연주가 3번 기획되어 있거든요. 그 3번의 연주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여기는 바리톤 조영교 선생님, 여기는 저의 가곡의 시간을 출판해 주신 유미경 이사님, 여기는 바이올리니스트 박미선 선생님, 소프라노 전선미 선생님이십니다. 한국 가곡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지키기 위해 마음을 모은 사람들. 가곡이 젊은 세대들에게 사랑받길 바라며 연주회를 준비하는데요. 우리 가곡 이야기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역시
한국 가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간절함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정혜연 선생님이 그 연주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되게 그 연주 곡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피아니스트이시면서 반주자이시기 때문에 다른 연주가들하고의 콜라보 입장에서 그 곡에 대한 빼야 되는 부분들 아니면 같이 하모니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선생님의 어떤 모습이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고 놀던 옛 동산에 오늘와 다시 서니 산천의 고란말 예시 우리말로 된 시와 시조의 선율을 입힌 가곡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 얼이 담겼기에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는데요. 가사의 의미와 정서를 녹여낸 반주가 노래의 깊이와 울림을 더해줍니다. 독일에서 피아노와 반주를 전공한 정희경은 솔리스트가 아닌 전문 반주자의 길을 선택했는데요. 대구 반주 연주회를 창단하고 국내 최초로 반주 리사이트를 24회째 이어오며 반주 전문 피아니스트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갔습니다. 하지만 한국 가곡을 연주할 때면 뭔가 부족함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음악은 역사의 산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독일 가곡을 전공하고 돌아왔을 때 한국에서 한국 가곡을 쳐보니까 많이 뭔가 미진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생각했을 때 우리 그 민족사적인 역사와 그런 아픈 느낌들이 제가 참 많이 미진한 것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한국 가곡은 음악사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민족사의 어떤 역사를 더 연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독일 유학 시절부터 예술 가곡을 어떻게 연주할지를 무수히 고민했고 고국으로 돌아와 작곡가들과 교류하며 한국 가곡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온 가곡의 시간. 우리 가곡이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잊혀져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중 오랜 친구로부터 지필을 권유받는데요. 하지만 한국 가곡의 역사와 흔적을 찾기란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산유화라는 이 김순나 선생님의 곡을 연주를 했었는데 너무 놀랬던 게 서양 기법으로 쓰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치면 칠수록 우리의 음악을 듣는 것 같은 너무 참 놀라운 경험을 해서 제가 이 김순나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찾아 헤매다가 서울이나 뭐 인터넷이나 찾았지만 못 찾았다가 이 동서음악사에서 들어와서 이 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은 자료들, 시와 곡에 대한 연구가 더해지자 반주가 달라졌습니다. 산유화는 어떤 꽃일까요? 산수유 같은. 산유화와 산수유. 이름은 비슷하지만 결국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산유화는 꽃이 아니에요. 산에 꽃이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자연이 꽃을 피우고 다시 꽃이 진다라는 우주 만물의 섭리를 말하는 그런 의미이지 어떤 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산들의 꽃 피네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하나의 꽃이라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피아노를 칠 때 세게 쳤을 때는 깊은 색깔이 나오거나 진한 색깔이 나오거나 피아노로 친다 그러면 아주 옅은 색깔이 나오는데 그렇지만 이 산유화를 칠 때는 페달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페달을 은유적으로 쓸 때 어떤 화성의 울림으로 인해서 어떤 생각, 공간, 관념적인 부분을 조금 표현해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산유화는 정말 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산에서 보는 작은 새요 꽃이 저 산에서 살아가네 산들의 마치 시를 읊는 듯 노래를 감싸는 반주는 성악가를 빛나게 합니다. 가곡에 시간을 담아 한국 가곡을 제대로 연주하기 위해 3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데요. 방을 지키고 있는 피아노는 부단히 연습해온 흔적을 보여주고 책장을 가득 채운 악보와 음반들은 그동안 얼마나 가곡 연구에 애써왔는지를 말해주네요. 최동선 선생님의 가곡집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최동선 작곡집은 아마 시중에서 사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이것이 최동선 선생님이 6.25가 나서 피난 가실 때 당신의 곡이 이제 없어질까봐 그 집 마당에다가 이렇게 파묻고 가셨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이제 미망인 되시는 분께서 돌아와서 그 가곡을 다 악보를 이제 꺼내셨는데 그것들을 좀 정리해서 수문당에서 최동선 작곡집을 이렇게 만들어내셨어요. 우리 가곡의 자취를 찾아 전국을 다니며 자료를 모았고 가사와 멜로디에 스며 있는 사연과 진실을 찾아간 시간. 그렇게 한국 가곡의 숨결을 불어넣으며 우리 가곡 반주에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왜 이토록 가곡 반주에 애정을 가진 걸까요? 피아니스트가 아닌 전문 반주자의 길을 결심한 것도 가곡에 매료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가곡의 반주를 들어가면 그 가곡의 시가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가곡의 시를 성악이 아닌 반주가 음악으로 시를 적합하게 표현해내고 성악, 반주, 시가 어울려서 하나의 음악이 정말 멋있게 탄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성격도 그렇고 또 문학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또 음악도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니까 정말 매력 있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저는 전문 반주로 가는 것이 제 인생이 정말 기쁘지 않겠나 해서 저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 가곡을 비롯해 예술 가곡 반주 음반만 41장을 발매했으니 그녀는 한국 반주 음악의 첫 시작이자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셨어요, 뭐. 네. 오늘 좀 일이 안 막혀서 일찍 왔어. 아내의 가곡 사랑은 남편에게까지 이어졌다는데요. 아내가 공동 관심사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연주도 같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가곡을 배울 것을 권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취미로 가곡을 시작한 남편. 3년 전에는 환갑잔치를 대신해 독창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무대에 올라 가곡을 부르는데요. 온갖 세상 변하였어도 주민들께 패키지기 전에 우리 한번 빨리 좀 맞춰보죠. 예, 네. 하얗게 지우 아내가 반주하고 남편이 노래하는 첫눈 오는 밤. 어디서부터 갈림길 생각하고 걸어왔을까 따스하던 손깍지 어디쯤에서 풀고 왔을까. 첫눈 오는 밤을 좋아하는 이유는 곡이 아름다우면서도 참 부르기 쉽고 그 가사가 참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국 가곡을 좋아하는 거는 외국 가곡은 가사 내용을 다 알고 있더라도 이제 부르려면 머릿속에서 번역을 해서 그걸 이제 표현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가곡은 문장이면 문장, 마디면 마디 그리고 단어마다 우리가 그대로 느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부를수록 들을수록 아름다운 곡, 우리의 가곡이기 때문이겠죠. 다음 날 매일 아침 어김없이 그녀가 향하는 곳은 연습실입니다. 특별한 공연이 없을 때에도 연습을 거르지 않는데요. 전문 반주자로 활동하며 때때로 연주자보다 더 깊이 곡을 연구하는 것은 그 곡을 피아노 반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균 한 5시간. 그러니까 연주가 좀 클 때는 한 10시간, 8시간에서 10시간.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반주자는 피아노만 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가곡의 시에 대한 책도 읽어야 하고 그 시에 관한 어떤 화성을 이렇게 연구를 해야 돼요. 그냥 피아노를 막 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시에 관한 화성을 찾아내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저는 연습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성악가의 노래를 풍성하게 하는 반주. 반주자는 성악가와 악보 사이에서 최선의 연주를 찾아가는데요. 저는 선생님을 뵈면서 정말 우리와 동행하는 동행자로서 동등한 위치에 있구나.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로의 음악을 이야기하며 곡을 완성해가는 것이 전문 반주자의 보람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성악가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주자는 그분들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그 포용력을 제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 반주의 길이 저를 참 인간으로 만들어 준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인내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했었어요. 홀로 돋보이는 존재가 아닌 함께 빛나는 것이 행복했기에 반주 전문 피아니스트의 길을 걸어온 정혜경.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깊이 있는 연주와 노래로 우리 가곡이 다시 한번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건데요. 대구의 작곡가 박태준 님이 지으신 이 동무생각은 우리 가곡의 첫 시작입니다. 제가 연주하고 악보만 치다가 정말 이렇게 제가 대구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보지 못했던 이곳에 와 보니까 그게 조금 더 마음에 닿는 것 같고요.
그 꿈을 위해 아직 다 담지 못한 우리 가곡을 찾아서 한국 가곡 100년의 시간을 채워가려 합니다. 제가 2024년도에는 이 가곡의 시간 두 번째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곡을 좋아하시고 부르시는 분들이 조금 더 깊이 그 내용을 알고 부르셔서 우리 가곡이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 책은 정말 우리 가곡의 부흥 그리고 우리 가곡의 자료를 남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한 조그마한 어떤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가곡의 이야기와 숨결,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연주하고 싶다는 반주 전문 피아니스트 정혜경.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마음을 만질 수 있다는 걸 알기에 가곡이 또다시 꽃 피울 봄을 기다려 봅니다.